여러분은 목관악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악기의 바로 뒤편에서 서로 다른 음색으로 각자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목관악기들. 현악기의 경우 해당 악기군 전체가 같은 선율을 연주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수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하지만, 목관악기는 연주자 한 명당 하나의 악보, 즉 모든 연주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선율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주하는 선율은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또 목관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곡 중 솔로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목관악기의 솔로 선율은 해당 악장을, 나아가 해당 곡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 선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목관악기가 오케스트라의 꽃이라 불릴 자격,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관악기들 중에서도 폭넓은 음역대와 세밀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해 많은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리넷입니다. 오늘은 이 클라리넷과 클라리넷을 유독 사랑했던 한 작곡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음악 천재 모차르트와 그가 작곡한 최후의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모차르트와 클라리넷.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사랑은 1777년 짤츠부르크를 떠난 모차르트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독일의 만하임에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시 만하임에는 보헤미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지의 뛰어난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일명 만하임 악파가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한 슈타미츠의 지휘 아래 이들은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만하임 악파는 단순히 뛰어난 연주 실력만으로 이름을 날리던 오케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3악장의 미뉴에트를 둔 4악장 교향곡 구성을 확립하고 크레센도나 피아노, 포르테 등 음악적 다이나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음악사적 발전을 이뤄낸 악파이기도 하죠. 이 만하임 악파가 이뤄낸 또 하나의 업적, 바로 클라리넷의 발견입니다. 이들은 당시 플룻이나 오보에 등 다른 악기에 밀려 오케스트라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악기인 클라리넷을 오케스트라에 과감하게 편성하는 등 음악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클라리넷이 더해진 만하임 오케스트라는 타 오케스트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매력적인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죠. 만하임에 도착한 모차르트. 그는 만하임 악파의 연주를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에게도 생소했던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완전히 꽂혔는데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하임에서 클라리넷이란 악기를 발견한 모차르트는 이후 클라리넷을 위한 다양한 음악들을 작곡하며 클라리넷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중 한 곡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라리넷 협주곡이죠.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사망한 해인 1791년 작곡된 생애 마지막 협주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음악 활동을 시작해 궁정 음악가로 일하고 작곡한 오페라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등 탄탄대로의 음악 인생을 살았던 모차르트지만 그의 만료는 이런 삶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3년은 제8차 오스트리아 튀르크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문화예술 소비 급감으로 이어졌고 모차르트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모차르트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번 돈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빚에서 누리던 음악적 위상도 점차 떨어져 갔고 병약한 아내까지 있었으니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죠.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횟수가 잦아지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동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을 뒤로하고 삶의 고단함과 일종의 회의감이 몰려왔을 이 시기. 하지만 모차르트에게도 은인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동료였던 안톤 슈타들러였죠. 안톤 슈타들러는 당시 인정받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엉뚱한 성격은 모차르트의 장난기 많은 성격과 잘 어울려 둘은 둘도 없는 절친한 관계로 발전했죠. 모차르트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슈타들러는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작곡을 의뢰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모차르트를 도왔습니다. 슈타들러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모차르트는 그를 위해 2개의 곡을 작곡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바로 클라리넷 오중주와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것입니다.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친구가 가장 잘 다루는 악기를 위한 곡을 작곡한다. 야,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친구를 위해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협주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중 가장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음량 조절이 수월하기 때문에 강한 소리는 물론 아주 여린 소리까지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클라리넷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한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발랄하고 활기찬 1악장과 우아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2악장, 1악장과는 다른 경쾌함과 우수 넘치는 선율이 대조되는 3악장까지. 이 곡에서 클라리넷은 악장을 넘나들며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수많은 작품을 남긴 모차르트. 그 중에서는 협주곡의 종류도 아주 많은데요. 흔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협주곡은 물론 오늘 들려드리는 클라리넷 협주곡을 비롯한 바순, 호른, 오보에, 플룻 등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이 곡들은 모두 오늘날 관악 연주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 중 하나로 여겨지곤 하죠.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2달 전 작곡된 클라리넷 협주곡.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모차르트는 삶의 피로와 회의감을 담담하게 풀어나가듯 이 악장을 작곡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체념이랄까요? 우아하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들리는 선율이 클라리넷의 음색과 만나 이러한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1악장이 끝난 후 2악장도 나아가 3악장까지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었습니다.